제 인생 얘기 빨리 하고, 첫 라방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빨리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바이올린을 전공하셨어요. 그 시대의 음악을 전공하기란 사실 되게 쉽지가 않죠. 근데 바이올린을 전공하셨고, 네, 서울의 모 대학 음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엄마는 딸이라고 나를 예술가로 키우고 싶어 하셨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예체능을 다 시키신 거예요. 5살 때 피아노를 처음 시켰는데 피아노 학원을,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음악하는 여자니까 당연히 그 봤을 때 피아노는 악기의 기본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를 5살 때부터 시킨 거야. 근데 갔더니 피아노 학원 갔는데 그 지금은, 아니 오늘 어플이에요 오한맘님, 그 도레미맘님이 알려주신 그 어플, 이 어플 쓰려고요. 너무 좋네. 그래서 7살 때 이제 제가 피겨스케이트를 타요. 저희 오빠는 쇼트트랙을 타고, 저희 집이 전주였는데 고향이 전주인데 거기에 그때 전주 아이스링크장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생기자마자 오빠랑 전 스케이트를 탑니다. 근데 오빠가 너무 잘 탄 거지. 늦게, 오빠는 초등학교 가서 시작했는데 유아기 때 시작 안 했는데 너무 잘 탔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피겨가 뭐 전혀 대중화돼 있지 않은 스포츠였죠. 그나마 쇼트트랙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막 한참 그럴 때였어. 근데 이제 피겨스케이트는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나라는 그저 불모지. 열심히 하고 그때 잠 3시간 잤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안 해본 거 없어. 연기가 전공이면 부전공은 한국무용 판소리. 성악도 했었는데 제가 목소리가 허스키하잖아요. 그래서 판소리가 더 맞겠다 그래가지고 판소리 하고. 그러니까 한국무용 하면서 뭐 한국무용만 하나, 발레도 하고 재즈 댄스도 하고 다 하지. 다 해요. 다 배웠어. 저는 안 한 거 없이 거의 예체능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막 쓸데없는 거 다 배우더니 세상에 그냥 종합예술인 전공을 선택한 거죠. 그러고서 대학 가서도,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를 어렸을 때부터 오래 타다 보니까 스키도 일찍 배웠단 말이에요. 스키도 엄마가 무주 리조트, 그때 우리 전주 살 때 스키장을 그때 처음 데려가가지고 매 겨울에 이제 스키 캠프도 가지. 그걸 갔고, 대학 때는 이제 그래서 스키만 탈 줄 알다가 대학 때 이제 제가 제 돈 벌어서 스노우보드를 타요. 스노우보드도 저 잘 타요. 나 이거 이렇게 내 자랑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이니까. 제가 운동신경 하도 우리 엄마가 운동을 많이 시켰어가지고 운동신경은 있어요. 그리고 스노우보드 타다 보니까 여름에 심심하네 웨이크보드를 또 배우러 다녀요.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막 이럴 때. 안 한 게 없어요. 정말 진짜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운동신경도 약간 타고나는 거라서 이 긴 얘기를 이제 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 유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체능은. 저희 엄마가 그 리듬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타고난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나중에 뭘 배워도 운동도 리듬이거든요. 운동도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체능은 이렇게 큰 맥락에서 보면은 예술 체육을 이렇게 딱 뭐 잘라서 이렇게 경계 짓기가 어려워요, 조금. 그냥 큰 한 덩어리라고 보셔야 돼. 근데 그래서 웬만한 건 거의 다 금방 배워요,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근데 구기 종목, 오로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구기 종목. 스쿼시는 배워봤는데 스쿼시는 안 되더라고. 구기 종목 잘 못해요. 배구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하는 운동만 좀 잘해. 얘 수포자죠. 저 때는 수학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저 수학 라방 할 때 말씀드렸는데, 나래 튜드님 제 라방 처음 들어오셨나요? 저 수포자예요. 네. 공부를 너무 늦게 했어. 고등학교, 중학교, 울리네. 제 얘기 그만하래요. 내 얘기 이제 그만하고. 38분이나 들어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저 수학 싫어한 게 아니라 할 시간이 없었죠. 왜냐면 저는 계속 제 운동하고 막 예고 가고 제 거 전공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공부는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정시이기 때문에 수시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수시가 다 많고 연예인 수시도 많고 뭐 지금은 실기만 붙으면은 다 가는데 그때는 정시밖에 없었어가지고 수능 공부를 또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막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잠시 3시간 잤어요. 저는 다시 네 인상에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갈래? 그러면 저는 안 가요. 너무 힘들었어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서. 100억 주면 한번 생각해보는데, 100억 주면은 이제, 100억 주면 그 돈 그냥 쓰면서 살면 되니까. 근데 10억 준다 그러고 너 고등학교 시절 다시 돌아가 봐라. 고3 다시 한번 해볼래? 이러면 안 해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튼 여기까지가 제 얘기고 이것도 단축시켜서 한 거고 뭐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죠.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질문을 이제 주셔야 돼요. 이제 예체능 라방 40분씩이나 들어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할게요. 왜 시키고 싶으셔요? 예체능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혹시 여기 전공시키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예체능을 왜 시키고 싶으신지 아니면 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이들 때. 유아기 또는 초등학생 이럴 때, 어릴 때. 왜 시키고 싶으셔요? 취미요? 취미인데 꼭 예체능일 필요가 있나요? 다양한 경험 중 하나로. 네. 윤택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려. 그렇죠.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안 시켜도 되잖아요. 꼭 예술이나 운동이 아니어도 되잖아. 근데 왜 예체능을 시키고 싶으시고 왜 이렇게 이 주제에 다들 관심이 많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3학년만 돼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바탕을 깔아놓고 싶어서요. SHS맘님 오늘 아마 제 라방 들으시면 응? 이러실 수도 있어요. 예체능으로 성취감. 그렇죠. 하준 엄마 되게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보단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예. 네네. 삶이 윤택하고. 맞아요. 예체능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예체능 말고 뭐가 있을까요? 남들이 다 시켜야만 해서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라방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주대우가 뭐든지 시키더라도 엄마가 주대 있고 엄마가 생각으로 확고한 가치관으로 한 번 안 먹어 뭐 안 해놓으면 한 번 해놓으면 아니죠. 그렇죠. 커서 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나래 주드님. 다 맞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렇게 운동을 오래 하고 제가 그렇게 예체능을 많이 해봤더니 제가 느낀 깨달음은 뭐였냐면 그리고 제가 아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네, 선택도 할 수 있고. 어서오세요, HR용진. 지구력을 길러줘요. 지구력. 끈기. 그때 운동할 때 정말 그 목동 운동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축구장인가 야구장인가 있죠. 링크장 말고 하나 더 있잖아. 그 돔같이 생긴 게 이렇게 아니 돔이래. 그 스타디움 같이 생긴 게 이렇게 두세 개 있잖아요. 거기를 훈련을 어느 정도 시키냐면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체력 훈련을 한다고 그 보여지는 자기 그 스케이트 타는 거 말고 뭐 도마면 도마 뛰는 거 말고 야구장 맞아요 야구장 있죠. 그 스타디움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이렇게 팔자로 돌아요. 이게 한 바퀴야. 그냥 뛰는 거. 그게 한 바퀴인데 그걸 하루에 8에서 13바퀴, 15바퀴까지 뛰게 해요. 체력 훈련으로. 토 나와요. 토를 많이 해. 그렇게까지 뛰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정말 스포츠 선수는 그 극한의 그 인간의 극한을 체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딸이라면 특히 웬만하면 안 시키고 싶어요. 딸은 운동은 조금. 딸은 운동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 엘리트 체육. 네. 그러니까 운동 선수 국대 달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시키고 싶어요. 너무 고생해. 너무 고생하고 그래요.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얻은 깨달음은 뭐였냐면 그때 그만큼 그 인간의 극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에서 딱히 힘든 게 별로 없었어요. 어렸을 때야 어른이 돼서도 감각이 안 잊혀지는 것 같아서 기억하도록. 그렇죠. 예체능은 몸이 체득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근육하고 한 번 배워놓으면 좀 잘 까먹지 않죠.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 인간적인 기본 소양을 위해서 예체능을 가르치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맞나요? 맞아요. 그죠? 아까 하신 말씀들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저의 이유는 지구력 때문에, 끈기 때문에. 그 끝까지 그거 인간의 극한을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극한 갱신이에요. 그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제 라방 이제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이렇게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이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인생에 무서운 게 없어. 너무 그 극한을 막 달렸다 보니까 약간 인생을 약간 통달한 느낌? 그런 게 생겨요. 이런 거. 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옛날에 그때 그런 것도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 공부는 정말, 힘들었는데, 운동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것도 해냈는데 이걸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끈기와 지구력을 길러주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예체능 말고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전 잘 안 떠오르고, 제일 확실한 방법 같아요. 네. 음. 저는 그래서 예체능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성취감. 근데 이제 이 모든 말의 전제 조건은 거의 전공에 준할 정도로 독하게 했다는 것 기준. 그냥 슬렁 배우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취미 말고 특기 정도 될 정도. 전공을 안 하더라도. 이해되셨나요? 음, 음.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속된 말로 특기가 되면 이제 남들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잘한다라고 말하는 수준이잖아요. 객관적인 잣대로 놓고 봤을 때. 그걸로 돈은 못 벌어도, 누구 남들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우쭐할 수 있고, 딱 잘하는 사람 느낌 나게 하는 그 정도로까지 시키려면, 그 정도로까지 시킨다고 전제로 했을 때 끈기와 자존감과 자신감과 성취감과 모든 걸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아이도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엄마, 아빠가 돈도 그만큼 써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고. 이해되셨죠? 응. 그걸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잘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만들어줄 게 아니면 사실은 저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예체능을. 예. 그냥 약간 간만 보듯이 하실 거면 안 시키는 게 나아.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존감, 자신감, 삶을 윤택하게 할 끈기 이런 거를 애가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효능감 같은 거. 이해되셨죠? 다들 조용하시네요. 말이 없으시네. 그래서 만약에 전공을 시킨다 하시면은 아무리 못해도 4학년, 5학년 요쯤에는 돌아오셔야 돼요. 중학교 때 가면은 5학년 때는 돌아와야 돼. 6학년도 조금 늦은데 마지노선 6. 시켰는데 하다 싫어하면 시키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예, 전공이요. 음. 근데 뭘 시키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HK 윈님. 그냥 가볍게 시킬 수 있는 예체능들이 많죠. 그거 이제 뒤에 얘기할 건데. 예. 전공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면요. 타고난 사람이 해야 해요. 예체능은 좀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도 연기는 이제 종합예술이니까 저희 엄마가 바이올린 안 했으면 제가 이걸 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유전적으로 대대로 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많았어. 저희 오빠도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러니까 채윤이도 어느 정도 보면 솔직히 말하면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상 받았으니까 그림대 미술대 이런 데 나가가지고 상 받잖아요. 그거 받고 저희 신랑도 그림을 잘 그려. 그러니까 약간 예술은 그냥 모든 예술과 모든 체육, 운동신경 이런 건 약간 그 타고난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노력은 기본. 노력 안 하는 거는 답도 없고 타고난 데다가 노력을 많이 한 애들이
최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한 그 최고는 이제 세계적인 뭐 피아니스트라고 칩시다. 뭐 조성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인서울 정도 괜찮은 대학의 음악과를 갈 수준. 그러니까 인서울 정도 할 수준까지 가려고 해도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입시에 성공을 하려고 해도. 이해되셨죠? 근데 그 정도 나오면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데는 사실 문제 되지 않죠? 레슨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애가 내 자식을 레슨하게, 그냥 이거 해가지고 레슨하게 하고 살지 뭐, 그런 목표로 예체능을, 전공을 시킨다고 하실 거면 조금, 저는 아니에요. 시켰으면은 최고가 돼야지. 왜냐면 저희 오빠랑 저는 그 정도까지, 그 문턱까지 가봤잖아요. 저희 오빠는 국대 달기 전에 관두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까지 안 할 건데 뭐 하려고 예체능을 시켜? 그냥 취미로 시키시면 돼요. 근데 취미인데 약간, 가볍게 내가, 장기자랑 같은 데 나가가지고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취미인데 약간 특기 느낌? 그 정도로 시키시면은, 좋아요. 전공 시키지 말고. 그러면 딱 좋은 것 같아. 전공을 시키면은, 최고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냥 좀 인생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예술을 해서 밥 벌어먹고 살기가 좋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도 마찬가지죠. 강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랑 그리고 같이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공을 안 할 거고 이걸 때려치기로 마음먹었으면 5학년 때는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서 공부를 늦게 하니까. 저희 오빠는 그래서 유학 간 거고. 미국을 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도저히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평생 운동만. 예, 취미인데 특기 느낌이 딱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시키시면 좋아요. 근데 애가 타고났다 이러면 시켜야죠. 좋은 선생님한테 그 업계에 이제 좋은 선생님한테 애를 보여줘 봤는데 얘는 해야 됩니다 이러면 시켜야 돼.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 대한 객관성을 좀 잘 가지시고, 근데 그냥 애가 좋아해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체능은. 전공을 할 거면. 애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어쨌든 먹고 살게 하려면은 잘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하는 거는, 노력은 다 열심히 해요. 예체능 다 하는 애들, 전공하는 애들,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럼 거기서 일을 이기려면 약간 타고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노력이랑은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어느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연하도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타고났는데 노력까지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체능을 어떤 마음으로 시키셔야 될지 정립되셨나요? 약간 정리되셨나요? 이 질문 나중에 받을게요. 그냥 정리되셨으면 됐어요, 뭐 어쨌어요,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제 1번 악기 언제 어떤 걸 시키면 좋을까요? 실제 제가 요새 그 영재발굴단 나오셨던 노규식 원장님 강의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맞다고 짚어주시더라고요. 5에서 7세에서 악기를 배우면 5에서 7세 사이에 악기를 배우면 수학적 언어적 능력이 향상된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음. 네. But 똑같은 말이에요. 15개월, 약 2년 정도 지나서 했을 경우, 그렇게 꾸준히 시켰을 경우, 음악을 그렇게 시켰을 경우, 악기를 시켰을 경우, 수학적, 언어적 능력이 향상된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음. 맞아요. 엄마 정성 예체능 부모 뒷바라지 없이 성공한 사람 없어요. 온 가족이 희생을 해야 돼요. 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외가댁이 좀 돈이 많으셨죠.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가기 전에 이미 사업에서 벌어놓은 돈이 많았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를 혼자 키우셨는데도 뒷바라지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거기 따라다니면서. 일반적인 그냥 맞벌이 직장 가정 힘들어요. 네. 둘 중 한 명은 아빠가 좀 재력이 되시고 엄마가 전업주부시면서 서포트 해주실 수면 상관없고, 네.
예, 뭔가, 그러니까 맞벌이는 안 돼요. 힘들어요, 운동은. 근데 운동 중에 이제 아이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무슨 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스카우트 돼가지고 가는 경우 이제 거기로 애가 아예 가버리고 최고 가고 뭐 이러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해줘야 되는 그런 또 종목들이 있어요. 이따 얘기하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5에서 7세 때 악기를 시키면은 수학적 언어적 능력 그러니까 우리 애들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는데 15개월, 그러니까 최소 1년 반 이상 시켰다는 것이 전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여러분들이 예체능을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꾸준히 시킬 수 있는지 우리 애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할 정도로 그 정도의 흥미로는 안 된다. 요 정도 정보가 있으셔야겠죠. 예, 예, 예. 예성함 질문 답변 됐죠? 네. 아이가 예서가 잘하고 있으면 굳이 관두게 할 이유가 없죠. 예, 계속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악기. 저는 말씀드리면 저와 저희 어머니가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저와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저랑 제일 친한 음악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도 공주사대 음교과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음악 좀 하는 사람들은 다 말해요. 현악기, 특히 바이올린 7세 이상 최소 6세 빠른 애들 기준. 그러니까 요새 붐이 일어가지고 유아 바이올린을 막 애들 5살 때부터 시키는 집들 보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유 첫 번째, 협응력이 뒷받침이 안 돼요. 뇌에서 내리는 명령하고 손이 이렇게 같이 협응이 안 돼. 눈에서 보는 거하고 눈 악보 보고 혹은 귀로 듣고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듣고 그러니까 뇌에서 보내는 명령하고 이 손이 따라오는 이 협응력이 보고 손을 움직이고 듣고 손을 움직이고 이게 협응력이 안 된다고. 5살은요. 매우 부족해요. 그런데다가 바이올린을 소리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치면 굉장히 듣기 좋지만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거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에 애들 자세 잡고 한 석 달만 그 똑같은 활긋기만 하고 그 소리? 음악이 아닌 그냥 바이올린 연습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듣기 힘들어요. 하이톤이어가지고. 첼로는 그나마 좀 나.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좀 더 낫고. 애 끼끼끼끼 미친다니까요. 그거 듣고 있기. 근데다가 바이올린은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안 좋은 자세로 시키면은 좋은 예쁜 소리도 안 나고 그거 한번 그러니까 버릇이 잘못 들면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낫지 다 나중에 능력 있는 레슨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도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애가 신체 제어 안 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할 것 같이 시킬 거면 왜 시키냐는 거지. 시키면 안 돼요. 어릴 때 시키면 안 된다고. 바이올린은. 안 돼요.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부모도 바이올린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집안이 음악가 집안이고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거면은 몰라. 모든 예체능이. 예. 그러면은 자세가 중요한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당연한 말이에요, 마이율님. 피아노는 모든 음악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현악기는 조금 제 모든 그 주변, 모든 그 저희 견해는 7세 이상. 최소 6세. 6세 후반. 학교 가서 시키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초등학교. 왜냐? 우리 엄마의 이유. 좀 전에 말했던 건 제가 생각한 이유고, 엄마도 동의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언어적 능력의 애들이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를 들면, 시냇물이 흐르듯이 쳐봐. 부드럽게 활을 그어봐. 똑똑똑똑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여기는 치는 거야. 이런 말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나요?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언어적 능력, 그러니까 지식도 있어야 돼. 좀 애들이 똑똑해야 돼. 뭐라 해야 되죠? 어휘력이 풍부해야 돼요. 문해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왜냐면 이게 예술이니까. 예술이니까 이거를 그냥 말하면은
이렇게 무르르듯이 그 곡에도 리듬이 있고 그 기승전결이 있는데 애들이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그걸 못 알아먹어요. 어릴 때 시키면. 그러니까 왜 어릴 때 시키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협응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부가 오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경직된 자세, 여기 목, 어깨 이런 데 엄청 경직된다고, 바이올린은. 그거를 어린 애들이 자기 신체 제어도 잘 안 되는데, 내가 팔을 이렇게 써야지, 손을 이렇게 써야지, 이것도 제어가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면 벌 세우는 격이잖아요. 애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지. 좀 더 커서 하면 말귀를 알아먹으면서 하면은 제대로 좋은 자세로 배울 수 있는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피아노. 그래서 현악기보다는 어릴 때 악기를 굳이 시킨다면 타악기가 좋아요, 타악기. 때리면 되니까, 치면 되니까. 그래서 드럼이나, 요새 텅드럼 저 얼마 전에 그래서 주문했어. 아직 배송 오고 있는데. 드럼이나 실로폰, 마림바 이런 거. 그런 거 어릴 때 하면 좋아요. 근데 더 어릴 때, 4세 이전 막 이럴 때는 소근육을 발달을 시켜줘야 돼요. 뭐 진짜 클레이 찰흙 뭐 이런 거 만지는 것도 좋고, 왜 실꾀기 뭐 이렇게 우리 소근육 막 교구 많이 갖고 놀면서 하잖아요. 소근육을 기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게 낫지 어릴 때 예체능을 시킬 게 아니에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예체능을 초3 때 이전 그 넘어가면은 공부밖에 할 시간이 없어서 예체능을 어릴 때 해야 된다라고 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그런 말이에요. 예체능은 꾸준히 애가 취미 또 약간 특기 정도 취미에서 약간 특기 정도로 갖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러니까 공부를 일찍 시켜야 되는데. 제가 왜 채윤이 공부 지금 시키는지 아시겠죠? 나중 되면 시간이 없거든요. 예체능은 조금 커야 돼. 커야 그 끈기와 그거를 애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몇 시간, 뭐 하루에 20분, 30분 이렇게 꾸준히 매일 연습하는 게 낫지. 악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시간 이게 아니라 하루에 그냥 2,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꾸준히 매일 연습하는 게 낫지. 안 하면은 손이 굳어요. 네. 안 하면 못 해요. 네.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치는 애들, 그래서 취미로 기타 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체능은 숨 쉬듯이 그냥 쭉 갖고 가는 거고, 공부는 시켜야 되죠. 그때 뭐 3학년 때 갑자기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애기랑 사이 안 좋아져요? 일찍부터 시키셔야죠. 학교 가기 전부터. 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타악기가 좋다 그랬죠. 더 어릴 때는 소근육 발달시킬 수 있는 게 좋고 타악기 같은 게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국악기도 괜찮다고 생각해. 장구. 제가 국악학교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린애들 장구나 소고 이런 거 때리고 노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장구가 악보가 아니잖아요.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그게 리듬이라고. 패턴이에요. 패턴. 수학이야, 수학. 국악기 좋아요, 어릴 때. 그래서 초등 방과 후에 뭐 이렇게 국악 사물 뭐 이런 거, 사물놀이 이런 거, 장구 수업 이런 거 있으면은 듣게 해주시면 매우 좋죠. 그 다음에 근데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유튜브에 영상 많잖아요. 음악회 영상도 많고 클래식 채널 몰래 TV나 뭐 여러분들 집에 달린 케이블 TV 클래식 채널 많이 보여줘봐 보세요. 그러면 애 장구 해봤는데 오세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악기가 어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다들 그렇게 요즘 이상하게 붐이 불어갖고 조기교육 붐이 불어가지고 어릴 때 막 자꾸 뭘 시키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대 육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들 시킨다고 시키면 안 돼요. 돈 버리고 애 스트레스 주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애가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이걸 계속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시겠죠? 대답들 좀 해주세요. 네. 악기는 7세 이상. 전공시킬 거다 6세. 6세도 빨라 근데 내가 봤을 때. 7세부터 해도 충분히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말귀를 알아먹으니까.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본인 동기부여가 되니까. 네. 그 다음 부모 욕심에 시키지 말고 애가 좋아하는 걸로 시키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꾸준히 열심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느는 게 예체능이에요.
근데 엄마가 하란 대로 하나요? 지가 안 좋은데? 그게 하면서 지가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애기가 좋아하는 거 찾아주려고 뭐 이런 영상이나 음악회나 이런 데 많이 데려가 보시고 애가 고르는 악기 시키셔요. 아시겠죠? 네, 그러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음악학원 중에 이거저거 다 가르치는 음악학원들도 있어요, 간혹. 그러면 이거저거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애기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아, 난 이게 좋겠어. 애기가 말한 그래야지 스스로 또 지 결정에 책임을 지죠. 최소한 1년 반은 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시켜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지가 악보도 볼 줄 알고 조금씩 뭐 진짜 뭐 간단한 곡 같은 거 연주해. 그러면 이제 요새는 막 인터넷 강의도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 강의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시키시면 그런 거 보고 이제 조금 애가 초등학생 정도 됐어. 그러면 그거 틀어주고 너 연습해봐. 그러면 해요, 애들. 이해되셨죠? 요즘 세상이 좋아졌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어릴 때 어떤 예체능을 시키면 좋을까요? 미술. 미술은 못해도 되잖아요. 미술. 그래서 제가 채윤이 2돌 때부터 요미요미 보내고 지금 그리는 학원 보내죠. 그러는 거예요. 미술은 그리고 뭘 애가 표현하든 그거 다 각각 그 아이의 개성이고 아이의 창의 그 예술 활동이에요. 뭘 하든. 진짜 이렇게 물감 튀겨놔도. 응. 그런데 음악은 듣기가 좋아야 되잖아.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애도 듣기 좋은 소리가 좋아요. 근데 지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남들 연주하는 거 봤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자기는 해도 그 소리가 안 나. 그럼 얼마나 어릴 때 그렇게 하면 차근차근 배우지 않아. 또 애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근데 그럼 얼마나 애가 타고 지도 짜증이 나겠어요. 나는 이거 지금 이렇게, 이거, 와, 이거 되게 잘한다. 나도 저 사람처럼 치고 싶은데, 근데 몸은 안 돼. 마음도 안 돼. 막 이러면은 애기가 스트레스 받겠죠. 그럼 높은 확률로 저처럼 피아노 거부하고 악보 난독증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미술이 좋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소근육 그 협응력이 손이 이걸 잘 써야 된다 했잖아요. 어렸을 때 퍼포먼스 뭐 미술 좋은 게 그런 거예요. 가면은 촉감놀이 많이 해주잖아요. 새로운 재료들 많이 만주고 이렇게 막 자기가 붓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뭔가 한다고 손으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퍼포먼스 미술 가면. 그래서 좋고 그래서 소근육을 하여튼 최대한 많이 쓰고 발달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어릴 때는. 예체능보다. 예체능도 이게 있어야 손을 잘 써야지 하니까 악기도. 아시겠죠? 네. 예. 미술은 정해진 틀이 없잖아요. 애가 하는 모든 게 예술이고 애한테 그냥 다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 세계야. 자기 예술 세계야. 응. 그리고 아까 질문 퍼포먼스 미술 어릴 때 시키시란 얘기예요. 그러다가 애가 이게 되면 응필력이 되면 그리는 미술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방문 미술 수업 저는 추천 안 해요. 보고 배우는 게 있으라고 거기 가서 센터 가서 미술은 미술 학원 가서. 그리고 혼자 말고 여럿이서 해야 더 창의성이 생겨요. 방문 미술 하면 우리 애만 하잖아. 보고 배울 게 없어. 남이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벽에 걸려져 있는 언니 오빠들 잘 그려놓은 것도 보고 해야 돼서 미술은 무조건 학원 추천드려요. 그 다음 어릴 땐 하여튼 미술 시키시면 좋아요. 피아노 굳이 시키겠다 그러면은 타악기 먼저 시켜야 되니까 피아노가 낫고. 근데 나는 하나 특기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학교 갈 쯤 7세 넘어서 현악기 시키셔요. 아까 누가 마이 예율맘님이셨나요? 예. 피아노 꼭 필수로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면 좋지. 피아노가 수학에 제일 도움이 돼요. 그 리듬감, 박자 감각을 익히는데. 쪼개야 되잖아. 몇 분의 몇 박자. 딱딱딱딱 떨어지는 음이니까. 피아노가 제일 좋아요. 수학적 감각을 길러주기에는. 그 다음에 어릴 때 어떤 예체능을 시키면 좋을까요? 답변 됐죠? 그 다음 운동은 언제쯤 뭘 시작해야 되나요? 유산소 운동은 언제든 오케이. 뛰고 걷고 줄넘기 태권도 합기도 이런 거 5살 때부터 시키셔도 돼요. 그리고 더 어렸을 때는 짐볼이 이런 데 가시면은 뭐라 그러냐 올라타고 대근육 발달시켜주는 그 기구들 많죠. 이렇게 막 올라타고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그 이름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그 짐 같이 짐볼이 가면은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막 그 이렇게 네모 정글짐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오르고 넘어가고 막 이런 거. 예, 짐볼이 플레이 수업. 어렸을 땐 그런 거 하면 좋아요. 땀 빼고 그냥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오라 그러면 막 뛰어가고 이런 거. 예, 대근육 발달. 왜냐면 뭐 3살 이럴 때 3살 4살 태권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예, 정글짐. 그런 거 좋고 5살 때부터는 이제 자전거 같은 거 균형 감각 배우시면 좋죠. 축구. 뭐 어릴 때 대여섯 살 때부터 다 시킬 수 있죠. 이런 거. 유산소 운동은 언제든 좋아요. 근데 검도는 조금 달라. 검도는 장비가 있잖아. 검도는 조금 커서. 그리고 이제 지금 유산소 운동은 언제든 좋다 그랬고 6세 후반 괜찮아? 6세 후반인데 왜 다칠까봐 걱정이 되실까요? 요새는 5세 후반부터 태권도 다 반 있어요. 그리고 다칠 거 걱정하시면 운동은 안 시키셔야 돼요. 가장 안전한 운동 시키시면 돼요. 예, 저희 애는 짐볼이 뮤직 했어요. 예, 맞아요. 저희 애도 뮤직 앤 플레이 했어요. 그 음악으로. 음률 수업.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 짐볼이 수업 좋죠. 어릴 때 짐볼이 좀 크면 오르다. 저번에 제가 말했죠. 사교육 라방 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다음 유산소 운동 중에 수영. 수영은 7세부터. 왜냐? 그러니까 수영도 아까 그 악기랑 비슷해.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왜냐면 수영은 물에 저항을 받거든. 자세가 나쁘면은 속도가 안 나요. 수영도 저는 어린이 수영대회 이런 거 있어요. 그 정도 나갈 정도로 좀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전공은 아니지만 약간 특기 느낌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래야지 거기서 애가 지구와 끈기력과 뭐든지 다 배울 수 있어요. 지구력과 끈기와 자기 자존감, 자기 효능감 향상에 그런 게 모든 게 더 좋아요. 바둑이나 서예는 예체능이 아니죠? 아, 서예는 예체능이구나. 서예는 미술의 일환이죠. 차분한 아이가 좋아하면 시켜야 되죠. 바둑이나 서예를 좋아하나요? 이 모든 얘기의 전제 조건은 애가 좋아하는 걸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아시겠죠? 아이가 좋아하는 애면, 바둑, 체스 이런 거 좋아하는 애면 시키시고, 너무 얘 인생이 걱정돼서 이거를 내가 꼭 시켜주고 싶다 그러시면 보내시고 엄마가 줏대 있게 저번에 사교육 라방 때 얘기했어요. 어머니들이 시키시고 싶으시면 너무 시키고 싶다 그러면 보내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얘 그냥 좀 애매한데 이거 좀 집중력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시키면 애가 좋아질까? 이런 마음으로 시키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애매한 마음으로 시키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영 7세부터 왜냐면 은근히 수영이 정적인 운동이에요. 자세가 좋아야 돼. 근데 요즘 또 어린이 수영 사설 학원들 너무 많죠? 그러니까 또 다 붐이 일어서 다 보낸다고. 말을 하지 않을게요. 말을 아낄게요. 예, 멘탈 운동이에요, 수영도. 약간. 유산소 운동인데. 근데 이제 그냥 우리 애기 생존 수영 가르친다. 그런 차원이다. 그러면 시키셔도 상관없고. 근데 약간, 왜냐면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수영 동호회도 있지. 근데 우리 아파트에 그래서 그 젊은 애기들, 초등학생들, 중학생,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살아요. 애들이 많이 사는데 나 여기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채윤이만 했던 애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막 초등학교 4, 5학년이에요. 근데 거기 우리가 그 아파트 동호회에서 수영 배운 애들이 뭐 교육장 수영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고 1등 하거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요?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맨날 밥 먹듯이 수영을 하는데 그 애들이 당연히 잘하지. 근데 그런 성취감이 너무 좋다고. 그런 어떤 대회 나가가지고 상 받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공은 아니지만 살짝 특기 느낌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 대회 나가서 장려상이라도 뭔 상이라도 받을 정도로 시켜야지 애기한테 자기가 고생했잖아. 그럼 고생한 거에 대한 그 보람이 있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멘탈 운동. 검도, 펜싱, 스케이트, 승마, 양궁, 골프 이런 거 7세부터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생각하고 뇌가 신체 제어가 가능한 나이. 선생님 말을 듣고 그대로 내 명령을 보내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그 자세를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은미윤님, 그래서 제가 채윤이 발레 끄는 거예요. 발레, 플리에, 파세, 바뜨망. 그 자세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애기가 하나요?
5살 때 못하지. 클래식 발레. 발레는 클래식 발레 안 하면 몸 자세, 몸 체형도 이상해져. 막 다리 알배기고. 몸매가 이상해져요. 엄마들 발레에 로망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시키시죠? 잘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이 진짜 발레 전공한 사람인지 보고 간판만 걸어놓고 선생님 전공이 알고 보니까 현대무용이나 한국무용이야. 이러면 곤란하죠. 발레는 발레 한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윗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하다못하면 여기도 유니버셜 발레단 출신 선생님이 하시는데 위에는 좋은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네, 잘 찾으셔가지고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멘탈 운동, 그러니까 정신력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그런 운동들은 좀 컸을 때 시켜야 돼요.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먹고 자기가 그 모든 걸 참고 자기 근육을 제어할 수 있는 나이. 아까 악기 때 그 얘기 안 했는데 순서가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관악기는 폐활량이 뒷받침돼야 돼서 너무 어릴 때 시키면 오히려 안 좋아요. 좀 커서 시켜도 괜찮아요. 문화센터 발레, 그렇죠. 문센 발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 엄마들이 너무 유아기에 그 사교육 예체능 붐이 일어가지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시키는 거 조금, 이상하다니까요. 문센의 발레 수업이 왜 만들어졌냐고. 엄마들이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지지. 문센 발레도 근데 잘 찾아서 그 좋은 백화점이나 좋은 지역에 그 문센 발레 나오시는 그 강사 선생님 진짜 발레 전공이고 이러면 괜찮해. 그러니까 잘 보고 시키시면 돼요. 근데 문센 발레에서 예를 들어서 콩순이 노래 틀어주고 그냥 뛰어다니고 애들 힝 이러면서 뛰어다니고 이런 발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튼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공시킬 거면 무조건 빨리 시키는 게 좋아요. 타이거 우즈가 4살 때부터 했대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자연스러운 환경. 집에 그 퍼팅 존이 있고 엄마 아빠가 골프를 치면 부모님이 누가 하면 괜찮지.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 아니고서야는 다 좀 시기가 됐을 때 시키셔요. 문센 영어 발레. 그니까 그게 다 엄마들의 마음을 공략해서 만든 과목이잖아요. 요즘 엄마들 영어에 난리지. 발레에 난리지. 영어 발레 이러면 얼마나 아 우리 애 두 개를 한꺼번에 배워? 일석이조네? 이러면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발레 학원 여기 목포바닥에서 제 발레 학원, 클래식 발레 학원 찾는데 7군데를 전화를 돌렸다고. 네. 다 알고 보니까 간판만 걸어놓고 선생님 전공이 현대무용이고 한국무용이어가지고. 잘 찾으셔서 시키셔요. 우리 애기 몸이 달렸어. 아시겠죠? 어린이 영어 뮤지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린이 영어 뮤지컬이 뭐 어떤 말씀이시죠? 스키보드 7살부터죠. 당연하죠. 위험한데. 근데 일찍 시키고 싶으면 시키세요. 근데 제가 왜 이러냐면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일찍 시키시면 엄마 천불나요. 애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래. 너무 시키고 싶으시면 시키셔도 돼. 근데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네.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 한 1, 2년만 있다 시키면은 애도 즐거워하고 부모도 마음 안 짠하고 하면서 시킬 수 있는데 왜 미리 남들이 막 다 시킨다고 그 분위기에 휘둘려가지고 왜 그렇게 시키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때 육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다. 아시겠죠? 대답들 좀 주세요. 보드는 위험해요. 저 보드 대학 가고 나서 탔어요. 스키 쭉 타다가. 스키가 안전해요. 보드는 발이 묶여있잖아요. 엄청난 균형 감각과 운동신경을 요구해요. 스키는 발이 떨어져 있잖아. 넘어질 때 어떻게 그 스키 플레이트만 빠지면 된다고. 그러면은 몸을 굴려가면서 잘 넘어질 수 있는데 보드는 앞적이에요. 앞적. 그냥 그대로 넘어져. 엄청 위험해. 코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뒤쪽. 머리 다쳐요. 보드 헬멧 어렸을 때 안 쓰면. 네.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크게 넘어지면 그럼 그리고 보드는 저 타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스케이트도 그렇고 스케이트도 위험해. 그래서 난 추천 안 하고 싶어.
그니까 왜 빨리, 제가 저번에도 약간 말씀드렸죠. 그 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다들 벗어나세요. 예. 저 보드 열심히 탈 때 그때 저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 또 기본 시즌마다 오빠들 막 깁스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어깨 다치고 막 다리 다치고 수술하고. 아유 진짜 위험해 위험해. 함부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보드는. 저도 스키를 오래 탔기 때문에 보드를 금방 배운 거고 저는 그러니까 운동신경 있으니까 그냥 탄 거지. 네.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이제 질문 받을게요. 지금 몇 분인가요? 시계 좀 말씀. 오늘 제 할 말 쭉 하고 여러분들 질문 위주로. 피겨 아까 말씀 러블리 세라님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11시 30분. 아 아주 좋네요. 딱 끝냈네요. 피겨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시고 질문 받고 끝내면 되겠네. 피겨도 멘탈 운동이죠. 근데 유산소 운동이라서 쇼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찍 시켜도 돼. 피겨도 스케이트니까 그냥 자세 이런 거 좀 나중에 가르치더라도 애가 균형 감각 있으면 5세 넘어서 한 6세?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 뭔지 아시겠죠? 감각이 있어야 돼요. 쇼트트랙은. 눈치도 빨라야 되고 그 계산을 해야 돼. 머리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치고 들어가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눈치도 빨라야 되고 좀 일반 운동이랑 조금 달라요. 요구하는 게 있어. 쇼트는. 네, 쇼트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 감각, 그러니까 그 쇼트를 타야 되는 그 감각이 있는 애들이 잘 타는 거지 단순히 열심히 했다고 메달리스트가 되는 운동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한 이선님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체능에서 어느 경지가 올라간다는 것은 머리가 있어야 해요. 머리가 있어야 해. 운동선수 그리고 우리 예술가들 아주 잘하는 거니까 조금 윗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다 잘해요.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나 좀 오해 없이 재수 없게 듣지 마세요. 제가 늦게 공부를 했어도 못하지 않았던 이유. 민망하네. 머리가 있어야 돼요. 예체능을 아주 잘 시키고 싶으시면. 왜냐면 그 코치님 그 레슨 해주시는 선생님들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해야 되거든. 그래야 좋은 자세로 할 수 있거든. 아이, 참, 제가 말해놓고도. 그럼요. 축구도. 세계적인 스타들은 머리가 좋아요. 암요. 뭐든 머리가 있어야 돼. 아이, 참, 이렇게 또 귀결이 되나? 참, 그러네. 여튼 그래요. 질문. 아까 또, 피겨 어떠냐고? 피겨 일찍 시키셔도 돼요. 걸음마 잘 뛰고 스케이트 어차피 탈 거 내 생각에 5세는 그래도 좀 빨라. 5세 때 한번 데리고 가보고 애가 너무 그러면 6세. 거부 안 하면 5세 괜찮고. 그냥 일단 그 타고 다니는 그 스케이트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수 따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이게 아니 뭐냐 7세 때 하더라도 예 그렇죠. 공부를 어렸을 때 시켜야 돼요. 예체능은 저는 7세. 저는 뭐 시킬 거냐면 지금 미술 이거 꾸준히 시키다가 악기 피아노 지금 장난감 피아노 있잖아요. 40건반짜리 집에 있거든요. 그거 잘 지금 관심 있어라 해요. 조금 내년이나 내후년에 7세 때 피아노 아니면 학교 가서 1학년 때 피아노 시키던지. 그리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거는 시켜보고 저희 뭐 학교에도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접하게 해줄 그게 너무 많아요. 지가 하고 싶다면 하고 말면 말고 전 취미로 시킬 거니까. 어릴 때부터 호징80님 이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머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경험을 하는데 그냥 막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고요. 좀 꾸준히 해야 돼요. 뭐든지 꾸준히 해야 돼.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약간 발만 이렇게 담가놓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하니만 못해요. 시간만 뺏겨. 나중에 애가 기억하는 것도 없어. 그 다음에 그리고 타고나는 게 약간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영민해야 돼요. 유전적인 IQ, 지능 말하는 거예요. 책 먹는 미술관 같은 건 어때요? 그게 뭔지 저 잘 몰라요. 위쪽에 있는 미술학원인가요? 아, 독서랑 미술 같이 해주는 거? 저는 독후 활동 미술로 하는 건가요? OHS님, 0505님? 저는 뭐든지 예체능은 클래식한 거. 미술은 미술학원. 정통 미술학원 가서 배우고. 악기는 악기 그 전공 한 선생님한테 배우고. 짬뽕돼 있는 거 안 좋아해요. 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책 읽고 독후 활동은 그 미술 스킬이 지가 향상이 되면 집에서 지 스스로도 할 수 있어. 근데 굳이 왜 그걸 합쳐서 배워야 하죠? 미술 학원을 보냈으면 미술 스킬을 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피아노 5세 1년, 8세부터 현악기. 예선맘 아까 답변 드렸잖아요. 현악기 바이올린을 왜 시키려고 그래요? 애가 안 좋아하면 안 시켜도 된다니까 피아노 꾸준히 쭉 시키셔요. 그것만 잘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약간 특기 느낌까지 만들 정도로 시켜야 된다니까요. 얘가 피아노보다 바이올린이 너무 좋아. 그러면 바이올린을 시키시는데 굳이 그게 아니면 피아노 꾸준히 잘 시키면 좋죠. 피아노로 어려운 곡 연주하기 쉬운가요?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학기 깊게 파도 시간이 우리에겐 부족하다고. 근데 왜 현악기 바이올린을 시작해주면 좋다는 거는 누가 정한 건데? 애가 하고 싶어 해야 시키는 거죠. 바이올린을. 발레하면 일자다리 되는데 도움 되나요? 일자다리? 타고난 체형은 어떻게 안 돼요? 타고난 체형은 어떻게 안 돼? 발레하면 다리 모양보다 발레하는 애들 이렇게 팔자 그런 거 없고 다리가 이렇게 예쁘진 않아요. 다리에 근육 많지. 근데 이 어깨나 여기 승모근 있는 이쪽 선이 너무 예쁘지. 발레는. 학원 고르신. 태권 기본적인 거는 예체능 학원 고르는 팁은 선생님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고. 어릴 때요, 특히. 왜냐면 전공 안 시킬 거라는 걸 전제로 하면 선생님들이 인성이랑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끝까지 얘를 마음 먹고 이 수준까지 오늘은 이번 달은 여기까지 해야 돼라고 했으면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같이 붙들고 데리고 멱살 잡고 끌고 가주는 선생님. 인성과 열정 있으신 분으로 골라야 돼요. 드로잉 위주의 학원 알아보는 팁 있냐고요? 마이율님. 학교 앞에 미술학원이 좋아요. 창의미술 시키실 거면. 그냥 체위 정도로 그리게 하고 싶으신 거면. 예. 그 다음에 학원 고르는 팁은 선생님들 인성과 열정, 실력 중요하죠. 그냥 지역 바이 지역이라서. 사실 악기 쪽이면은 레슨 붙이실 거면 그런 선생님들, 근데 이제 돈도 너무 비싸고 그 선생님들 시간도 이제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가시면 좋고. 피아노는 취미로 하시고 싶고 그러면은 학군지에 그 좋은 학교 앞에 있는 피아노 학원들? 저는 그런 데 보낼 생각이에요. 태권도도. 그리고 대화 나눠보셨을 때 원장님들 그 인성이랑 마인드랑 열정 그런 거 보시면 돼요. 드로잉 위주 학원 보내고 싶으시면 마이율림 학교 앞에 어슬렁거려보세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골랐냐면 선생님이 애들 지도한 그림 풍 보고. 근데 이거는 참 말로 뭐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한 게 전 제가 미술을 했었고 그냥 여기가 내 스타일이다. 이 선생님 그림을 내 스타일로 가르치신다. 그래서 그냥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으로. 예술이라는 게 뭐 정답이 있나. 네, 느낌으로 찾은 거예요. 아, 여기 보내면 되겠다. 여기 선생님 되게 좀 잘하실 것 같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그랬어. 새벽 달님께서도 취미가 아니고 정말 전공으로. 그럼요. 특기 정도 되게끔 특기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시키시는 거예요. 쭉 뻗은 다리요. 아, 그런 건 오자 다리면 그런 거 교정되죠. 보울라이트님. 당연하죠. 자연스럽게 교정할 수 있는데 발레만 한 게 없죠. 체형 교정. 미술 주일에 다녀요. 야마하 피아노 학원. 예, 그냥 뭣도 모르시겠으면 체인 다니시면 돼요. 나 이쪽 너무 문외 아니고 나 잘 모르겠다. 그럼 야마하 같은 데 보내시면 돼.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신가요? 1대1 미술 아니에요, 민피님. 영 렘브란트죠? 지금은 계약 기간 끝나서, 그냥 선생님 그리고 그리다라는 학원으로 바꾸셨는데, 1대1 미술 아니고 3명, 그런 영 렘브란트 그런 창의미술 학원들, 체인들 많죠? 3명인가 4명인가 그래요. 그룹 수업해요. 근데 운이 좋게도 우리 애기가 2명이 안 돼요. 6살 오빠랑 애기랑 해요. 그러니까 그 오빠도 안 온 날이면 얘 거의 개인 레슨 받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3명이 안 되더라고. 거의 2명 뭐 이렇게 해요. 저는 예능인데 남편이 재능이라 어떤 예체능. 네. 예. 저는 제가 국악학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국악이 너무 매력있고, 그리고 퓨전으로 애가 나중에 먹고 살기도 즐거울 것 같아. 해금 너무 매력있어. 해금 한번 시켜볼까. 해. 해금 너무 매력있어. 저 눈물 나잖아, 해금. 해금 연주 진짜 들으면 눈물 나요, 눈물 나. 그리고 그 퓨전 국악기, 그 크로스오버 이런 연주자로도 살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응. 만약에 애가 악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저는 한 해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이지. 그것도 지가 하고 싶어 해요. 이거는 예체능 무조건 지가 하고 싶어 해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 이거를 어느 정도 잘할 수준까지 하려면 열정과 애가 끈기가 필요한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 애가 좋아해야 그 열정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한국화 한 친구가 제일 잘 갔어요. 한국화 요즘 대세잖아요. 옛날 한국화가 아니야. 우리 옛날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한국화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한국화는. 그리고 저는 우리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국악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한류 문화가 지금같이 이렇게 대세인 시대에는 우리나라 악기가 우리나라 문화가 꽃을 피울 날이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금 좋죠. 들고 다니기도 괜찮고 가야금 이런 건 너무 무겁잖아.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몇 시예요? 네. 도움 되셨나요? 질문 이제 없으시죠? 다음 주 우리 뭐 하나요? 다음 주 뭐 할까요? 저번 주에 나온 의견이 메타인지. 낯가림이 심한 엄마 껌딱지. 시켜보셔요. 주변에서 제가 그 애를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조언을 뭐라고 그럴 텐데 주변에서 그렇게 그 말을 여러 번 들으셨다면 그거 시키면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의외로. 한번 시켜보시고 애가 정 너무 적응 못하고 그러면 빼면 되잖아요. 뭐 태권도가 돈 많이 드는 운동은 아니니까. 아까 뭐 악기 뭐 이런 거 같이 뭐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운동이니까. 아, 그래요? 생각지 못한 부분들 해드렸나요? 최윤이 전집 소개? 최윤이 전집 소개 다음 주에 해요? 전집 소개하고 그럼 그 다음 주에 메타인지 갑시다. 아! 제일 하이라이트. 이걸 안 해. 이 책 읽으세요. 네. 다들 늦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전집 소개 갈게요. 네, 굿나잇. 잘 자세요. 또 봬요.